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이제 화학에서는 드디어 이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갑니다. 이 보호 뭐 그런 예. 그렇죠. 일단 저번에 보어 이전까지 네, 얘기했었고, 러더보드까지 있고. 맞습니다. 이제 보어를 거쳐서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보호 때는 보호 모형에도 오비탈은 없나요? 모형이 보어도 왜 나오나요? 약간 이제 오비탈과 비슷한 개념에 일단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이 될 수 있는 개념은 들어가 있죠. 즉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인데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는 에너지가 전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근데 어쨌든 그것도 실제로 봤을 때는 현대 원자모 보자면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보어의 원자 모형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궤도가 있죠. 네. 행성들의 궤도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알겠어요. 예. 아주 우리 관 교수님께서 아주 불편하셨는데 이 중심에 이제 이 태양이 아닌 지구가 있는 청동설의 이 궤도인데요. 이거 오개념이죠. 그 당시에 그렇죠. 당연히 틀렸던, 당연히 했던, 근데 그렇지만 틀렸던 그런 내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항상 이제 원자 모형은 항상 이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요. 오비탈도 그러면 이렇게 끼워 맞춘 거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현대 원자 모형이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비탈이라면 궤도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오비탈이 궤도지만 궤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그러니까 오개념을 붙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비탈이라는 건 궤도인데 실제 전자가 궤도를 따라 돈다는 건 현대 원자 모형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에 약간 오개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그렇지만 그냥 편의상 아마 오비탈로 부르는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부르자고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 러더퍼드 다음이었죠. 그러니까 네. 러더퍼드가 설명 못했던 게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가였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원자에서 자꾸만 에너지가 나오는데, 전자기파, 그러니까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건 알았어요. 그럼 빛이 나오면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니까 전자가 점점점 원자핵과 가까워지고 나중에 원자핵에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던 거죠. 추락.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 그러니까 빨존 초판환부 해가지고 빨존 초판환부가 연속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무지개처럼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속적인 모든 빛이 다 있어야 되는데 원자들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끊겨 있더라라는 거죠. 그 에너지가 끊겨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원자 안에 에너지가 연수적이 아니라 불연수적인 게 있구나라는 거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에 많은 그러니까 보어가 다 한 거 아니에요. 보어 이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뭐 리드버그라든지 뭐 발머라든지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아인슈타인도 뭐 그 광전자 효과도 있었죠. 거기서도 이제 보어가 힌트 얻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했을 때 보어가 계산해 본 거죠. 생각해보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웠더니 그 모든 게 뭔가 좀 얘기가 되는데?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보어의 가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어의 가설을 통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꽤 그럴듯하게 설명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좀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보어가 어떤 가설을 냈냐면 수소 원자가 선 스펙트럼 있다는 건 일단 에너지가 뭔가 끊겨 있는 것이고 특정한 에너지만 나온다는 것이고, 그 특정한 에너지가 나오려면 이 전자가 마치 태양계에서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듯이 이 원자 핵 주변에 어떠한 궤도가 있을 것이다. 그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데 그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애들은 에너지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상 상태라고 하는 이걸 정상 상태라고 하는데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궤도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궤도별로 에너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궤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다른 궤도에서 다른 궤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제 전자가 움직일 수도 있다. 다만 그 에너지만큼의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 시에 궤도 차이만큼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정해진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일정한, 이게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일정한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만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이었죠. 그 당시 되게 획기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제 양자역학의 좀 더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지금으로서는 틀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궤도 운동하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상당히 이 전자들을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전자 상태, 그러니까 궤도는 아니지만 그 전자들이 어느 위치에 대략적으로 있는지를 설명하기엔 상당히 보기 좋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이제 화학 결합 모형이나 교육적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런 궤도를 저렇게 도는 게 아니, 도는 거는 이제 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제하고 네. 요게 궤도마다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차이만큼의 흑수 방출한다. 요것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개념만 받아들이는 거죠. 딱 그 개념만. 예, 그 개념은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오비탈로 갑니다. 가는데 대신에 이렇게 궤도로 있진 않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렇게 원궤도가 아니라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자 구름이라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오비탈의 모양들이. 근데 그것도 나중에 배울 거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은 이게 익숙할 거예요.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 실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가 보기 좋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첫 번째 전자 껍질,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당시에. 껍질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진짜 좀 불연속적이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이에는. 그리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K 껍질, 뭐 L 껍질, M 껍질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K부터 시작한 거는 뭐 A부터 시작한 게 맞지 않느냐 생각했지만 그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이전의 껍질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간부터 좀 시작했다는 거에 뭔가 A, B, C, D, E, F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에 보고가 생각하기로. 그래서 이렇게 전자 껍질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KLM이라고 붙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자 껍질이라는 게 실제로 없긴 하지만 또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에너지의 상태가 이렇게 끊겨 있다라는 건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K 껍질, L 껍질, M 껍질도 우리 현대 원자 모형에 쓰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보어가 선도하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어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도 나름 그래, 오케이, 뭐 나름 신기하고 참 믿을만하다. 근데 한계점이 바로 수소에만 들어맞아요 이게. 그래요? 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보어가 연구한 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으로만 연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소 말고 다른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은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막 엄청 복잡한데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돼요. 헬륨도 안 되는 거예요? 헬륨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거 좀 이게 이 선 스펙트 수소는 잘 설명이 되는데 전자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이게 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드브로이 물질파에 돼가죠. 네. 그래서 물질파 그러니까 전자도 파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뭐 파동도 입자성 갖고 있다. 광자 같은 경우도 맞죠? 파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빛의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물질파 이런 것들을 개념이 들어오면서 하이젠베그의 뭐 불알 발음도 심해요. 아이고 불확정성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불확정성 원리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자들 그 이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오른쪽에도 그림으로 나왔지만 이제 이거 뭔지 아십니까? 네, 고양이요. 슈레딩거.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보면은 뭔가 이게 내가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이상 이게 뭔가 중첩돼 있다. 그러니까 살아 있거나 죽어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 그러니까 이 미시 세계에서는 이게 말이 되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동시에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개념과 또한 이제 이 파동함수, 그러니까 이 전자는 입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파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파동으로 좀 해석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슈레딩거부터 슈레딩거의 파동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전자의 운동은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전자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만 좀 알아보자. 왜냐면 이 전자의 그 에너지를 파동으로 해석했을 때 그 파동으로 해석했을 때 어느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은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확률로만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오비탈이 등장합니다. 되게 어렵죠. 이거 네. 되게 왜냐면 이거 진짜 이해하려면요. 그 파동으로 계산하는 식을 다 알아야 되고요. 방정식도 알아야 되고요. 파동 방정식 다양한 엄청 어려운 방정식을 다 알아야 됩니다.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 그걸 알 수 없잖아요. 네. 저도 잘 네,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는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면 우리 친구들이 배울 때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양자교라고 하거든요, 일명. 네. 양자교리라고도 하는데 마치 교리, 성경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많은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고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이게 수식으로 이해하는 거지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이 과학자들도 파이만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거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과학자들이나 실제 교수님들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전혀 못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방도가 없다. 더 이해가 안 방법이 없다. 가겠죠. 그냥 맞습니다. 믿어야 된다. 믿으세요. 진짜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얘기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입자 계속 입자라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입자랑 파동이랑 전혀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 네. 파동은 에너지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출렁출렁하는 것이고, 건데 네. 물결인데 막. 좀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래서 믿어라. 예. 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의 운동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전자가 어디선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만 알 수 있다. 그 확률만 우리가 좀 나타내 보자라는 게 바로 오비탈이고요.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현대 원자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오비탈로서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전자의 분포가 마치 구름처럼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곳을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많이 발견되던데,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곳들을 점으로 찍어 본 거예요. 멀리 갈수록 좀 점이 좀 드문드문 생기죠. 네. 그럼 발견될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점 하나하나가 전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있는 곳을 점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우리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대략적으로 이렇게는 운동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게 사실이에요. 현재 우리의 지금 그러니까 양궁 보고 있는 거고. 선수가 막 10점을 향해서 활을 계속 쐈는데 이제 네. 딱 10점에 들어가는 게 있긴 있겠지만은 다 주변에 쫙쫙쫙 꽂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뽑아갖고 이제 사실 화살 하나가 꽂히는 건데 이 화살이 여러 번 쐈을 때 이제 그 꽂히는 그 점을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네네.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예, 만약에 양궁 선수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전자가 한번 있었던 곳들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늘 점을 찍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거 우리 전밀도라고 하는데 전밀도 그림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네.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누적 90% 되는 곳. 그곳을 이렇게 경계면으로 그립니다. 경계면 그림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매번 점을 찍을 수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자가 어떻게 발견될 확률이 어디냐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모형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최대 2개까지 들어가는데 그 전자가 어디 있냐 몰라요. 어딘가 있다라는 거죠. 저 안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 안에 90%고 밖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실제로요. 이게 양자역학이 웃긴 게 뭐냐면 수소 원자가 여기 있다고 보면 제 앞에 눈앞에 수소 원자가 있다고 하면 수소 원자의 전자가 저기 화성에서 발견된 확률이 0이 아니에요. 진짜요? 0이 아니에요. 0에 수렴하겠지만 있을 0은 수 아닙니다. 있다. 네, 0은 아닌 거죠. 되게 웃긴 거죠.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론적인 물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적인 화학이다, 물리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받아들이시고 이제 얼마큼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학문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그냥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세요. 하면 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로 보니까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공간이죠? 공간들이 되게 다양하더라.
그 다양한데 그 공간들에 대한 표현을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 세 가지 숫자가 총 네 가지 숫자가 있는데 세 가지 숫자는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머지 한 가지 숫자는 전자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보자면 이 네 가지 숫자가 전부 다 전자를 나타내는 거긴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학번이 있잖아요. 뭐 3학년, 2학년 몇 반, 몇 번이 있던 것처럼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양자수, 그러니까 총 양자수라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그 양자수를 다 구해보면 한 원자당, 아니 원자가 아니죠. 한 전자당 양자수 4개를 갖고 있는데 그 4개를 다 알면요. 그 전자가 어느 위치, 어느 오비탈에 있고 어느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숫자를 알면 이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고 몇 번째 껍질에 있고 어느 오비탈에 있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주소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양자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양자수가 뭔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볼 건데 자, 주 양자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 양자수. 주 양자수란 건 뭐냐면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이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네. 그 전자 껍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자 껍질에서도 이게 바뀐 거라서.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껍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주 양자수라는 건 전자가 얼만큼 원자에게서 멀리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얼만큼 높은 에너지 갖고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우리 개념적으로 어려우니까 전자 껍질로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 그 주기율표에서 주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기율표에서는 주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1주기, 2주기. 그래서 1 이상의 정수값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주 양자수는 우리가 n이라고 하는데 n이 1인 게 있고 2인 게 있고 3인 게 있고 4인 게 있고 무한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 껍질이 무한대만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율표에는 바닥 상태만 나타낸 거니까 네, 7까지만 있는 맞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나 이곳이 이해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좀 신기하네요. 사전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 네. 받아들이는 마음을 좀 마인드를 가지라고. 네, 이제 좀 마음이 네,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주 양자수 1 이상의 정수값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또 보어의 원자 모형의 전자 껍질, 궤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주 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고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집니다.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 다시 말하면 주 양자수가 1인 게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K 껍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 L, M, N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주 양자수가 커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오비탈의 크기가 커진다. 우리 아까 전에 오비탈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이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멀리서도 잘 발견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있는데요. 여기부터는 너무나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양자수까지 하고요. 이 외에도 양자수가 주양자수가 4개라는 건 의미가 뭐예요? 주양자수가 4개다. 네. 4개라기보다는 주양자수가 4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라는 거 4개가 아니고 1, 2, 4다. 3, 4가 있다. 4다. 뭐 4라는 상태는 어떤 그러니까 4개를 상태냐면 한꺼번에 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1 아니면 2 아니면 3. 총 4개 중에 하나만 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고 두 번째 양자수를 갖고 있는 전자들이 있고 세 번째 양자수를 갖고 있는 전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양자수를 갖고 있는 전자는 그만큼 핵에서 가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양자수는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양자수 안에는 오비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오비탈이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도 오비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오비탈의 종류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모형 중에서 나중에 한번 보여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자 핵이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요. 땅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요 들어올 수 있는 오비탈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오비탈이 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전자 껍질, 그러니까 원자 핵에 좀 멀어진 곳에는 좀 여유가 있어서
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땅값 비싼데 더 건물을 높게 짓지 않나요? 뭐 그렇게 사는데 똑같은 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아. 똑같은 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땅을 조금밖에 못 산 예, 거야. 조금밖에 아. 못 산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오비탈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 확률이 더 커지고, 네, 더 커지고. 부피 뭐랄까 더 많은 더 전자들이- 멀리까지 예, 있으니까 전자들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더 네. 전자가 있을 공간도 많고 그만큼 또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 그 다른 종류, 다른 모양의 오비탈도 발견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전자 껍질은요 또 다른 모양의 오비탈도 발견되고요. 그만큼 많은 오비탈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주행자 수가 그 무한대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엔 4개까지 있다고 하신 게 그러면은 제가 4개까지 있다고 했나요? 네. 무한대까지 있다고 했었는데 네. 앞에서는 4개. 양자수 양자수가 4개라고 이거는 사라는 것은요 종류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 양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 양자수가 있고 자기 양자수가 있고요. 스핀 양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종류의 양자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주 양자수에 대해서 배운 거였습니다. 주 우리 양자수는- 친구들 좀 헷갈릴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4개 중에서 첫 번째 양자수를 배운 거예요, 방금 전에. 네. 그 나머지 양자수도 되게 많아요. 3개 남았네요. 네. 네. 자기 양자수.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통합적으로 나중에 한꺼번에 보면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야? 갑자기 주 양자수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데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소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뭐 여기 소곡로 이렇게처럼 소곡로 맞습니다. 이렇게 네. 도시 뭐 구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자의 위치 혹은 뭐 에너지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양자수에 있는 전자 하면은 주 양자수가 1인 전자인 것이고 두 번째 전자 껍질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전자는 두 번째 양자수 그러니까 주 양자수 주 양자수가 2인 상태의 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소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자 수가 이제 우리 경기도, 맞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서울시, 강원도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 제일 큰 또 거. 다른 주소가 네. 또 있거든요. 네. 아까 봤지만 여기 집 봤지만 이렇게 집도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방들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방들이 또 다른 주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양, 이건 이제 오비탈들의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부양자수거든요. 그 부양자수는 이어서 뭐 수업 시간 설명하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여기를 급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천천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하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주소. 네, 첫 번째 주소는 부양자수. 네. 그다음에 나머지 양자수들은 이제 여러분들 받아들였으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컴퓨터는 일본이 다음 제일 시간에 작고, 네, 점점 이제 점점 커지고. 커진다. 이어서 1학년 학생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